예. 오늘 움직임이 하나 더 있긴 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 법정에 오촌 조카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은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를 추가했습니다.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.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 들어가니 마니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. 자,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지금 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나 감찰 부박권이 워낙 커서 그렇지 저희도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긴 합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한 얘기가 공개됐는데 언론사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뭐 한 기자 이름도 거론이 돼요. 좀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판하니까 이제 증거가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는데요.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보면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주식도 잘 모르고 본인은 그냥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된 걸 보니까 이 사태 와중에 정경심 교수가 이모 씨라는 코링크 피해 대표한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. 자,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전문가들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건데, 자, 인터뷰를 언론사와 하는 자료를 보냈는데, 일단 조중동은 빼고 일단 보내라. 그 다음에 뭐뭐 뉴스에 누구 기자와 직접 접촉을 해서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해라. 상당히 구체적이네요. 네,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까다로운 질문이 하면은 이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라.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전부 다 녹음을 해서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라. 이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나중에 그 당시를 상황을 보니까 똑같은 기자에게 똑같은 인터뷰를 했던 정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. 자, 근데요, 이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는 그냥 동양대 교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언론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? 누구 기자한테라고 직접 이 기자 이름을 지명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어느 수위로 해라는까지 지시를 했다라면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코치를 해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자, 그런 걸 보면 정말 굉장히 이 사태를 치밀하게 대응을 했다.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은밀하고 치밀하게 대응했다.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증거로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이런 구체적이고 꼼꼼한 대응 때문에 정말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오촌 조카 공소장에 추가가 된 겁니까?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러니까 저 대응이 뭐 죄 자체는 아니니까. 예. 뭐 저것 때문에 오촌 조카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소된 건 이건 아마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어요. 그러니까 애초에 조모무동 씨 기소할 때 정경심 교수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어서 입증이 부족해서라기보단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 관련된 것을 패를 숨김으로써 수사할 때 좀 유리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라는 거라면 사실 예전부터 관측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조사 다 끝났고 기소했고 그러니 이제 이번 본격적인 공판에서 오촌 조카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거죠. 이제 누구죠? 정경심 교수하고 공모 혐의로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예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 문자 메시지가 뭐 결정적으로 뭐 공공관계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. 네. 지시사항이 면돌날 같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참 많아서요. 이야기를 살짝 좀 바꿔보겠습니다. 자,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. 내일부터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.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빚을 내서 비싼 아파트를 사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 건데요.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본격적으로 총선에 뛰어들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. 주소지는 전세라 이런 걸 다 얻었기 때문에, 집을 얻었기 때문에. 전세 얻으셨어요? 네. 그러면 뭐 내내 이 근처에다 그럼 얻으셨겠네요. 이 사무소 지금 근처로. 그렇죠, 당연하죠. 당초에 저희가 이제 들었던 얘기로는 12월 17일 날 리뷰 등록일 날 본인이 뭐 1번으로 등록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저희도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김상희 평론가 네. 뭐 군산 지역구 사무실 공사까지 하는 거 보면 마음을 굳혔고 본인도 이제 부동산 논란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뭐 개인 생각이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. 이제 문제는 이제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 김의겸 전 대변인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부동산 정책이나 어떤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
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먹잇감이 되는 것이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차익을 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그때는 비공식 먹잇감인데 출마를 선언하시면 이제는 그거는 공식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. 그치. 그래서 이 공식 먹잇감이 돼서 얼마나 이게 공격을 당할지 부분이 당도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도 앞으로 행보를 하는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저희 장혜철 평론가님, 제가 방송 직전에 접한 청와대발 속보 하나 같이 볼게요. 저희 이 주제와 관련 있는 건데 이제 김의겸은 없다. 무슨 얘기인 거 아니?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한 오후 4시 가까이 됐을 때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집 팔아라, 솔선수범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김의겸 전 대변인 참 신출귀몰합니다.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흑석동, 분양가 상한제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갖고 있을 땐 피하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김의겸 대변인은 피해갔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두 가지 규제를 다 쏙쏙 피해가는지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김의겸 전 대변인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저 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몰라도 얼마나 이렇게 모를까 싶었습니다. 지금 문제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다주택자를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서울로, 강남으로, 마영송으로 똘똘한 한 채를 모으는 게 문제인데 이 참모진들이 두 채 이상 집 나머지 팔고요. 그 한 채 강남에 사고 과천에 사고 용산에 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이미 김수현 전 정책실장,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죠. 본인들이 소유한 강남과 과천 아파트가 2년 반 사이 시가가 무려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. 그분들이 10억 넘게 오른 집 가지고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 정책 흐름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겁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런 문제의 본질을 전혀 보지 않은 채 똘똘한 한 채가 문제라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단순히 참모진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머지 집 팔고 한 채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저 발언이 이제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면 현금이 없어서 서울집을 못 사게 된 30대, 40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지 노영민 비서실장 여전히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청주와 반포에 집이 각각 한 채씩 계신데 예. 어디를 파실까 그것도 궁금합니다. 한 채를 팔으라고 그랬습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뭐 강남집을 정말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15억 이상 그렇죠. 주택담보대출 못 받으면 못 사는데 못 사고 일단 대출도 안 되고 지금 팔지도 못해요. 도대체 이거 뭐 매매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부당선 문제는 오늘 여기서 가름을 하고요. 뭐 내일도 아마 기회가 있을 테니까 뭐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쉼없이 좀 달려와 봤는데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? 역사는 반복된다.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역사라 생각했겠지. 뭐 무슨 말 하는지 뭐 여러분도 짐작은 좀 되실 것도 같습니다. 다음 볼까요?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하라. 법무부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문 대통령의 말을 이제 지지하는 댓글도 있고요. 예.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검찰에 모든 걸 맡겨라. 예. 법무부 장관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무부 개혁부터 하기 바란다는 얘기도 있고요. 마지막 볼까요? 예. 추상충풍. 남에게는 너그럽고 본인에게는 엄격해라는 간판 내려라. 뭐라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댓글 만나봤습니다.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말씀하셨던 국토부 부동산 대책이 참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뭐 계약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면 메이저리그 새 팀을 찾는 거 아니야? 류현진 선수 얘기도 있고요. 그러면 비건 대표와 관련된 얘기 다음 주제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